리스본이 먹혔네? 오늘 수도를 옮기자. 어디로? 우리가 먹고 있던 브라질의 리우데자네이루로 아예 국가의 수도를 옮겨버립니다. 1755년 리스본에서 대지진이 일어납니다. 그냥 대지진이 일어났으면 내가 이렇게까지 오버 안 하겠죠, 그죠? 뭐 대지진이 일어났구나. 또 막 사람이 많이 안타깝게도 죽었겠구나. 이게 끝이냐? 아니지. 포르투갈의 수도 리스본에서 일어났던 대지진은요, 전 세계 특히 유럽을 180도 바꾼 희대의 사건입니다. 저게 1755년에 리스본의 전체 인구가 20만 명이었어요. 이거 옛날이면 20만 명이면 엄청나게 큰 도시입니다. 저거. 근데 저 20만 명 도시에서 3만 명이 넘게 죽습니다. 1755년에. 엄청 많이 죽은 거죠, 진짜. 지금 이게 뭐냐면은 리스본 대지진으로 파괴된 오페라 하우스. 지금 천장이고 지랄이고 다 깨진 거예요, 이거 지금. 날아간 거야, 건물이 그냥. 옆에 건물들도 지금 작대기만 올려놓은 거 봐요. 지금 다 부셔져가지고 지금. 저 리스본 대지진 때 리스본에 있던 건물 85%가 박살났대요. 뭐 여기까지는 그냥 지진이 일어나서 사람 많이 죽었구나 이런 내용이네요, 그죠? 근데 여기서 이제 이걸 알아야 돼. 조선사회에서 모든 일상, 생활, 행동, 인간관계, 신하와 왕의 관계부터 제도까지 모든 거에 대전제가 뭐였어요? 유교였죠? 유럽은 뭐예요? 신이야, 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기독교. 모든 게 신인 거야. 신학을 중심으로 모든 거를 풀려고 하는 거야, 모든 거를. 이 세상에 어떤 과학이나 설명이 안 되는 어떤 무언가 상황이나 이런 거를 일단은 신학을 중심으로 알아내려고 하는 거죠. 근데 저 리스본 대지진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신 내다버리고 인간 중심으로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왜냐면 저거 리스본 대지진이 일어난 게 1755년이라 그랬잖아요. 저 이전에 이미 계몽주의, 르네상스도 있었고 이런 게 있었던 건 사실인데 뒷심이 안 붙고 있었습니다. 세상의 대변혁이 엄청난 문화와 과학과 여러 가지 학문까지의 대격변이 이미 시작은 돼가지고 좀 껍다구는 생겼는데 뒷심이 안 붙는 상황에서 저것 때문에 뒷심이 생기는 거예요. 저 대지진이 일어난 날이 언제냐면은 가톨릭에서 말하는 성인 있죠, 성인. 로마 가톨릭이란 종교에서 그 추대하는 그 성스러운 그 가톨릭의 어떤 그 배울 점도 많고 참 존경받아야 되는 종교적인 굉장히 높은 어떤 그런 사람으로 이제 추대한 그런 사람들을 성인이라고 해요. 성 베드로, 성 뭐뭐뭐 이런 거 있잖아. 그 성인이야 그게. 근데 저 지진이 일어난 날이 가톨릭의 모든 성인을 추모하는 날이었습니다. 지진이 일어나도 꼭 저런 날에 일어난 거야.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지진이 일어나서 이제 사람들이 이런 날에 많이 죽었어요, 그죠? 리스본에 지금도 이름은 똑같습니다. 알파마 지역이라는 지역이 있어요, 리스본에. 여기입니다. 리스본이 이렇게 있으면은 여기 보이시죠? 여기가 알파마란 지역이에요. 이 지역이 지금은 아닌데요, 옛날에 1700년대까지는 율락가, 성매매 업소 많이 밀집되어 있고 빈민가 그런 곳이었어요, 원래는. 근데 여기만 피해가 없었던 겁니다. 여기 빼고 싹 다 85%가 박살이 난 거예요. 지들 돈 좀 있고 돈 있으면 있을수록 종교를 더 잘 믿는다라는 본인들의 착각이 있는 그런 종교인들이 종종 있어요. 지금 먹고 살기 힘든 사람들은요, 주말에 주일에 교회 못 나가고 일하러 나가야 돼요. 내일 굶어 죽기 싫어서라도.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 그 입장을 대변 고려하지 않고 무조건 지 돈 좀 있다면서 종교적으로 저 새끼는 저거 주일에 교회도 안 나오고 기가 막 이러면서 손가락질만 하고 종교가 있는 게 잘못된 게 아닌데 그런 식으로 자만에 빠진다고 해야 되나? 또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지금 간다요가 얘기한 저 알파마 지역에 사는 율락가에서 일하고 이제 그런 사람들 대부분 빈민가에 있던 사람들이란 말이야. 안타깝게도 저것들은, 저 알파마에 사는 저것들은 거지 같은 새끼들 저거 성매매하고 맨날 저렇게 싸가지 없이 신을 몰라봐서 저렇게 거지같이 살게 되는 거다 저거. 저래서 아주 문제가 있는 새끼들이 이렇게 욕을 먹던 지역이었대 저기가. 근데 여기만 지진 피해가 없던 겁니다, 거의. 자, 정리하면 뭐야 지금? 혼란스러운 거죠. 분명히 성당이나 교회 가서 성직자 얘기 들어보면은 저것들은 지금 거지같이 사는 이유가 예수 그리스도를 몰라봐서 저렇게 못 사는 거다. 지진 나가지고 사람 죽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몰라봐서 지진이 일어난 거다. 사람 교통사고 나서 몇십 명 죽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몰라봐가지고 저렇게 죽은 거다. 모든 거를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어가지고 일어났다면서 막 설교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걸 믿어왔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제일 안 믿는다는 그 도덕 윤리와 그런 게 제일 없다라고 사람들이 생각하던 지역만 피해가 없던 거야. 엄청난 센세이션을 불러일으켜가지고 신이 도대체 뭔가, 종교를 뭐하러 믿지, 막 이런 사람들의 인식 수준이나 의식과 관념과 이런 거를 완전히 바꾼 거야. 리스본 대지진이 엄청난 사건입니다. 저게 보통 사건이 아니에요. 저게 솔직히 얘기해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저도 비하하는 게 아니에요. 1800년대 후반 1900년대 초에 서유럽에서 가장 문맹률이
생존율이 높고 산업화도 가장 덜 돼 있고 경제 발전도 가장 덜 돼 있던 국가가 포르투갈이었습니다. 1900년대 초반까지도. 이게 왜 그러냐면요. 국가의 1700, 1800년대의 그 역사의 한 2, 300년이 너무 혼란스러운 거예요. 진짜. 이게 나폴레옹이 꽤 많이 먹었던 그 영토입니다. 이게. 나폴레옹이 전 유럽을 들쑤시고 댕기죠. 나폴레옹이 1807년에는요. 포르투갈 리스본까지 함락을 시켜요. 나중 가서는. 근데 이게 포르투갈 왕도 나 좀 웃긴 게 뭐냐면은 리스본이 먹혔네? 수도를 옮기자. 먹혔네? 옮기자. 그러면 어디로? 우리가 먹고 있던 브라질의 리우데자네이루로 아예 국가의 수도를 옮겨버립니다. 나폴레옹 때문에 여러모로 이 브라질로 옮긴 다음에 나폴레옹도 박살나서 포르투갈로 갈까 말까 뭐 고민을 좀 하고 있었나 봐요. 근데 수도를 옮긴 상황에서 브라질에서는 그런 일이 별로 없었는데 막상 여기에서 포르투갈 본토 지역 사람들이 왜 왕이 감히 우리 국민들을 다 다스리냐. 왕이 국가의 주인이 아니다. 법이 따로 있고 민주주의가 바로 서야 되고 자유주의가 바로 서야 되고 국민들이 바로 서야 되고 막 이런 어떤 자유주의 혁명이 일어나는 겁니다. 왕은 정치에 직접적으로 일일이 다 관여하면 안 된다면서. 그래서 이거 X된 거야. 지금 혁명이 막 일어나니까 주왕 6세가 포르투갈 당시 왕이에요. 아드리아요 페드로 1세는. 둘이서 이제 저 리우데자네이루에 와 있잖아. 브라질에. 주왕 6세가 얘기를 해. 야 아들아 너 저 좀 그 브라질에서 그 주변 귀족 애들하고 좀 잘 좀 브라질 관리 좀 하고 있어라. 내가 직접 가서 쇼부 딱 보고 저 혁명 마감시키고 좀 잘 쇼부 봐가지고 내 일 처리하고 있을게. 알겠지? 하고 가요. 아빠가. 주왕 6세가 갔어. 근데 이게 좀 패드립인데 야 아들 새끼가 주변 귀족들이 좀 아들을 너무 꼬셨어. 막 왕세자 페드로 1세 각하 저 주왕 6세 아빠 버리시고요. 그냥 요 만한 이런 거 뭐 처먹든 말든 내버려 두세요. 주왕 6세 저 갔으니까 꺼지라고 하고 우리 페드로 1세께서는 대브라질의 황제가 되십시오. 실제로 그걸 오프콜스를 합니다. 그래서 페드로 1세가 이름이 한 개 더 있어요. 브라질 제국의 황제일 땐 이름이 바뀌어. 까먹어서 근데. 그래서 얘기 안 할게 그냥. 아무튼 저 인간 그래서 브라질 제국의 황제가 돼요. 나중 가서 지 아빠 버리고서 막. 그런 일이 있었어. 실제 이거 레알입니다. 이거. 이렇게 혼란스러웠던 거예요. 브라질을 먹었던 포르투갈이라고 이제 생각하면 안 되는 거죠. 왜? 브라질과 포르투갈은 저 시점부터 이제 별개의 나라가 된 겁니다. 포르투갈이 이 본토에서 그나마 여기 이 스페인 옆에 있는 이 땅이 버텨낼 수 있었던 거는 브라질에서 걷어들였던 세금, 엄청난 막대한 돈, 여러 가지 덕분에 그나마 저거를 영위하던 겁니다. 근데 이것까지 떨어져 나갔네요. 그래서 힘든 거야. 물론 식민지가 저거만 있던 건 아니지만 가장 포르투갈에게 돈을 잘 벌게 해줬던 거는 브라질이라는 게 사실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혼란의 도가니가 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유럽에서도 본토의 영토가 좁고 작고 인구도 작고 발전하기도 어렵고 본토가 지금 살기가 힘들어가지고 대항해 시대를 열었던 포르투갈인데 그 대항해 시대를 열어서 먹었던 브라질을 잃어버렸으니 이 본토에서 뭐 할 거예요 이제. 1800년대 후반 1900년대 초 우리나라 막 3.1운동 일어나기 직전 그럴 때 있죠. 일제강점기 초반 그때 빈민들이 막 포르투갈에서 넘쳐오르고 왕이란 인간은 정치를 제대로 처 안 해가지고 나중 가서 1908년에 암살을 당합니다. 왕이 암살을 당했었어요. 그리고 나서 1910년에 이제 민주주의 혁명이 성공을 해가지고 민주공화국으로 바뀝니다. 급작스럽게 막 바뀌어 막 보면은. 근데요 이때부터 이제 대통령 총리 정부가 생겼겠네요. 그죠? 난 구란 줄 알았어. 1910년에서 1926년까지 정부가 45번 변합니다. 엄청나게 혼란스러웠던 거죠 진짜로. 얼마나 혼란스러우면 저런 일이 있었겠습니까? 그죠? 근데 이 사람 외워둬야 돼요. 포르투갈이란 국가를 이해하고 역사를 알려면은 살라자르를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이 양반이요 1932년부터 1968년까지 36년 동안 포르투갈에서 해먹습니다. 독재를. 엄청나게 오래도 해먹었어. 여기서 이제 대박입니다 여러분들. 이 살라자르가 포르투갈 사람들이 축구에 환장하게 만든 장본인이기도 합니다. 전두환 정부가 3S 정책이란 걸 했었어요. 그리고 살라자르는 전두환보다 50년 먼저 3F 정책을 했었습니다. 이번 영상이 볼만했다면 좋아요와 구독, 재미없었다면 이건 재밌을지도 몰라.